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? 인터넷이 잘 돌아가도록 돕는 아주 기본적인 도구가 역으로 네트워크 전체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요. 오늘 다룰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.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 ICMP의 숨겨진 얼굴, 그 어두운 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. 네트워크 상태를 진단하고 데이터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착한 길잡이가 어떻게 해커의 손에 들어가서 치명적인 무기로 돌변하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여정은 이렇습니다. 먼저 ICMP가 원래 뭐 하는 친구인지부터 가볍게 알아보고 그 다음엔 이 친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무식하게 공격하는지, 또 얼마나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서 공격하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슬쩍 훔쳐보는지까지 단계별로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이걸 통해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지로 마무리할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공격을 이야기하기 전에 ICMP가 원래는 얼마나 유용하고 착한 녀석인지부터 알아야겠죠? 아주 간단히 말해서 ICMP는 인터넷 세계의 의사 같은 존재예요. 저쪽 서버 연결이 안 되는데요? 라거나 데이터가 너무 느리게 가고 있어요 같은 문제 상황을 알려주는 신호죠. 우리가 흔히 야, 인터넷 살아있어? 하고 던져보는 그 핑 테스트 있잖아요. 바로 그게 ICMP를 쓰는 겁니다. 네트워크가 건강한지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청진기인 셈이죠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죠. 이 착하게만 한 줄 알았던 도구가 어떻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무식한 공격 무기로 돌변하는지 그 첫 번째 방법, 바로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방식부터 한번 보시죠. 가장 원초적이면서 직접적인 공격, 바로 핑 플러드입니다. 이름 그대로예요. 핑 요청을 말 그대로 홍수처럼 쏟아부어서 상대를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거죠. 작동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. 해커가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 좀비처럼 만들어버린 수많은 PC들, 바로 본넷을 동원하는 거죠. 그리고 이 수만 대의 컴퓨터가 목표 서버를 향해 동시에 나 여기 살아있어!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. 그럼 서버는 이 모든 외침에 하나하나 그래 너 거기 있구나 하고 대답을 해줘야 하거든요. 결국 서버는 이 의미 없는 대답만 하다가 모든 힘을 다 써버려서 진짜 중요한 다른 사용자들은 아무도 접속 못하게 되는 겁니다. 근데 말이죠. 만약에 내가 직접 때리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그것도 수백 배로 뻥치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여기서부터 공격이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. 바로 스머프 공격입니다. 이건 정말 교활한데요. 핑 플러드가 직접 주먹을 날리는 거라면 스머프 공격은 완전 다른 방식이에요. 공격자는 딱 하나의 요청만 보냅니다. 그런데 이때 보내는 사람 주소를 공격할 대상의 주소로 살짝 바꿔치기 해서 어떤 네트워크의 모두에게 방송을 날리는 거죠. 그럼 그 방송을 들은 네트워크의 모든 컴퓨터가 누가 불렀네 하면서 조작된 주소, 즉 희생자에게 일제히 응답을 보내버립니다. 공격자는 총알 딱 한 발 쐈는데 수백 발의 대포알이 희생자한테 날아가는 셈이죠. 이게 바로 증폭 공격의 무서움입니다. 자, 이제 단순한 물량 공세에서 벗어나서요. 인터넷 통신의 아주 근본적인 규칙 그 자체를 어겨서 시스템을 박살내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공격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름부터가 살벌하죠. 죽음의 핑 오브 데스. 지금은 거의 다 막힌 고전적인 공격이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쓰는 시스템의 규칙에 구멍이 뚫리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입니다. 자, 이 숫자를 머릿속에 딱 기억해 주세요. 65,535바이트. 이건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낼 때 이 크기는 절대 넘지 맙시다 하고 모두가 약속한 일종의 국룰 같은 거예요. 그런데 죽음의 핑은 바로 이 규칙을 정면으로 깨버립니다. 공격자는 이 최대 크기를 훌쩍 넘는 아주 큰 데이터를 일부러 잘게 쪼개서 보냅니다. 받는 컴퓨터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조각들을 받아서 열심히 다시 붙여보죠. 이게 뭐지? 하고 모든 조각을 다 붙여놓고 보니까 아니 이게 웬걸 내가 가진 상자보다 훨씬 더 큰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. 그럼 시스템은 하다가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메모리 오류, 즉 버퍼 오버플로우를 일으키면서 그대로 뻗어버리는 거죠. 네,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개발자들이 깨달은 겁니다. 누가 보내주는 데이터를 그냥 고지곳대로 믿으면 안 되겠구나. 무조건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는구나 하는 아주 중요한 보안의 기본 원칙을 뼈저리게 배우게 된 계기였죠. 자, 지금까지는 시스템을 그냥 다운시켜버리는 공격들이었잖아요. 이제부터는 훨씬 더 음흉하고 교활한
여러분의 정보를 몰래 훔쳐보는 스파이 같은 공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ICMP에는 리다이렉트라는 기능이 있어요. 원래는 정말 착한 기능입니다. 똑똑한 내비게이션처럼 이쪽 길 막히니까 저쪽으로 가세요. 그게 더 빨라요 하고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는 아주 고마운 기능이죠. 그런데 해커가 바로 이 똑똑한 내비게이션을 사칭하는 겁니다. 희생자한테 가짜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. 야, 내가 진짜 빠른 길 아는데 이제부터 나를 거쳐서 가! 라고요. 그럼 희생자의 컴퓨터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때부터 모든 인터넷 데이터를 공격자의 컴퓨터로 보내게 됩니다. 자, 이제 게임 끝이죠? 공격자는 중간에 딱 끼어들어서 희생자가 주고받는 아이디, 비밀번호, 중요한 파일까지 전부 다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여러 ICMP 공격들을 살펴봤습니다. 정말 단순한 도구 하나로 이렇게까지 다양하고 교묘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? 그럼 이 공격들을 통해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?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. 첫째, 정말 사소하고 기본적인 도구도 언제든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. 그리고 둘째, 공격 기술은 처음엔 그냥 무식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점점 더 머리를 써서 남의 힘을 빌리고 규칙의 허점을 파고들고 마지막엔 사람을 속이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화해 왔다는 점입니다.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는 꼭 던져보고 싶어요. 우리가 매일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런 의심 없이 쓰고 있는 이 인터넷 세상의 다른 기술들 속에는 과연 또 어떤 ICMP가 어떤 예상치 못한 허점이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?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?